불 꺼진 회장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 고요히 엎드려 있고 그의 눈은 떠져 있고 침묵은 너무 깊습니다. 진실은 늘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어. 강규철 회장은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상체를 책상에 기댄 채로 발견됩니다. 아버지! 박미란이 보고 얘기해요. 나는 시간도 없고 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눈을 뜬 채였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형광등 아래로 비치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승우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춰 섭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라는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지고 정적은 회장실을 꽉 틀어막은 듯 퍼져갔죠. 승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책상 위엔 흔들리는 흔적들이 선명했어요. 물잔이 넘어져 물이 바닥에 고여있고 노트 몇 장이 구겨진 채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멈추려 했던 듯한 그 현장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폭풍의 흔적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흔듭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그러나 강규철은 미동조차 없었어요. 순간 승우의 표정엔 공포와 충격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조를 요청했어요. 응급팀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승우는 회장실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이 모든 걸 본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저 카메라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공포를 넘어 진실을 추적하려는 결연함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강규철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직전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처음 마주한 강승우는 이제 무언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끄집어낼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버렸어요. 잠시 전 회장실에선 황기찬이 아버지 강규철과 심각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기찬의 모든 비리 H&K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내 문서 조작, 그리고 세리와의 내밀한 관계 모든 것이 회장에게 발각됐던 순간이었죠. 강규철은 분노를 억누르며 책상을 두드렸고 기찬은 침착한 척했지만 이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규철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외부와 연결을 시도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기찬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아버지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지키려는 거야? 그 진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회장은 놀란 눈으로 기찬을 바라보았고 순간 얼굴이 급격히 하얘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나는 그의 모습에 기찬도 당황한 기색을 비쳤지만 그의 눈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냉정한 판단이 섞여 있었죠. 회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마치 마지막 말을 남기려다 멈춘 듯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기찬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 한 컵을 따라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컵을 들이밀며 말했죠. 진정하세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하지만 기찬의 손엔 떨림이 없었고 말투엔 책임이 아닌 회피가 묻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기찬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흐트러진 서류, 엎질러진 잔, 흩어진 펜. 그는 조용히 책상에 물건을 정리했고 아버지의 휴대폰은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번에 숨을 고른 뒤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선 아무도 그 긴박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회장실은 곧 깊은 정적만 남게 되었죠. 그 누구도 그가 그 방에서 무엇을 지었고 무엇을 숨겼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승우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의료진을 부르지만 어쩐지 그 전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죠. 쓰러진 의자, 깨진 잔, 떨어진 메모지 하나. 그는 입을 다문 채 회장실 구석에 놓인 CCTV를 올려다봅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다. 도유경은 세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건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었죠. 오래전 기찬이 유경에게 말없이 보여주며 직접 고른 반지와 함께 세상에 하나뿐이라 말했던 특별 주문 목걸이. 그것이 지금 세리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유경의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그녀는 단번에 그 의미를 알아차렸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기찬이 그 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걸 유경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유경은 세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카페 한 켠.
주변엔 사람도 없고 그저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세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유경의 표정이 너무도 평온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유경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떻게 갖게 됐죠? 세리는 짧게 멈칫했지만 이내 연기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우연히 선물 받았어요. 예쁜 것 같아서요. 그러나 유경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목걸이 위로 시선이 잠시 머물다 다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기찬 씨랑 무슨 사이죠, 세리 씨? 그 말은 칼처럼 예리했고 세리는 웃던 입꼬리를 잠시 떨구었습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문이 막힌 듯한 세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경은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목걸이 나한테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걸까요? 세리는 당황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유경의 눈빛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실망, 배신감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날 이후 유경은 더 이상 세리를 믿지 않게 되죠. 그녀가 걸고 있던 목걸이 하나로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은 YL 그룹의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고 복지 담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무실에 발을 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그는 직원들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비밀스럽게 내부 문서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기 검진 기록, 의료 지원 내역, 스트레스 지수 분석 같은 평범한 데이터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은 그 안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특정 임원들의 기록이 너무 자주 갱신되고 있었고 일부는 실명 대신 이니셜 코드로 처리된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는 곧바로 의료관리 시스템의 뒷단에 접근해 로그를 추적했어요. 의료 자문 외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암호화가 적용된 폴더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단어 H&K는 그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이 회사 결국 여기에 있었군. 그 안에는 단순한 병력 기록이 아니었어요. H&K라는 외부 자문회사 명의로 발송된 고급 의료 장비 주문서, 내부 인사와 연계된 심리상담 기록, 비공개 마취 처방 내역까지 담긴 문서들이 줄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도윤은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료복지의 범주를 넘어선 누군가의 비리를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작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암호화된 폴더에 백업을 시작했고 외부 저장 장치에 따로 복사하기 위한 루틴을 돌렸어요. 화면에 불이 깜빡이며 복사 진행률이 올라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YL의 심장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날 이후 도윤은 단순한 내부 탐색자가 아닌 본격적인 내부 고발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돼요.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찾아낸 H&K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비리 이상 누군가의 목숨까지 연결된 퍼즐의 조각이었죠. 강재인은 여전히 기찬을 믿고 있어요. 사랑했던 시간들, 둘이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자라고 있는 둘째 아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가정을 지킨다는 단 하나의 다짐으로 스스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찬의 표정은 자주 바뀌었고 전에는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이제는 늘 어딘가 불안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은 늘 뒤돌아선 틈에 조용히 숨겼어요. 제이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세리의 태도도 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전에는 어색한 미소라도 지었지만 요즘은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투엔 알 수 없는 우월감과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일 거라고 넘기려 했지만 강재인은 여자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찬의 셔츠에서 아주 희미한 향수가 묻어나온 걸 느낀 순간 그녀는 그 모든 의심이 감정의 착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밤이 깊어가고 침대에 누운 강재인은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나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속삭임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그녀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경고였죠. 그리고 곧 진실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병원 모니터의 규철의 심전도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방 안을 분주히 뛰어다니고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시도합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립니다. 여왕의 집 16회.
숨이 멈춘 자, 말없는 목격자, 그리고 깨닫기 시작한 여왕. 심판은 조용한 발소리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